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고 있으신 거죠? 좀 다소 복잡합니다. 이론 공부는요. 하지만 하나하나 반드시 짚고 가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술적 지표는 약간의 변형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기술적 분석 지표의 개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요걸 얼마든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지표의 결점으로부터 오는 거짓 신호도 가려내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DMI 지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ADX를 구해볼 건데요. 역시 ADX를 구하기 위해서 전 단계인 DX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DX는 DI 플러스 DI 마이너스의 차이를 합으로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지표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치우쳤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만큼 상승이 되었든 하락이 되었든 어떤 추세를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 됩니다. 당연히 DX 값은 커지게 되죠.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DI 플러스 값이 40이고 DI 마이너스 값이 20이었다고 하면 요거 두 개 합은 60이 되고 요 두 개 차이는 20이 되죠. 그러면 DX는 20 나누기 60 곱하기 100, 약 33%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DI가 그러니까 DI 마이너스가 10%였다면요. 자, 여긴 4고 여기 그러니까 합이 5가 되고 차는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걸 3 나누기 5 곱하기 100 하면 60%가 됩니다. DI 마이너스가 고작 10%밖에 안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좀 더 균일하게 작용했단 말이 되겠죠. DI-는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니까. 그죠? 추세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 두 지표 간의 차이가 커면 커질수록 DX 값은 커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해진 DX를 가지고 ADX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간단합니다. ADX는 다시 이 DX들의 이동 평균 값으로 구해져요. 이때 사용하는 기간값이 14일입니다. 요거 식으로 표현하자면 ADX는 DX의 14 영업일간의 합계 나누기 14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에버리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ADX까지 모두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훌륭한 거래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드림팀에서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조금 다르게 활용해요. 진짜 드림팀의 위력은 요 다음 주부터 보여드리기로 하고 조금 어설프지만 이 지표의 결론부라고 볼 수 있는 ADX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세라는 게 뭐예요? 추세. 일정한 방향으로 가려는 에너지의 강도를 말하죠. 요 추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때요? 요거를 돌이켜 세우기가 어렵죠. 가속도가 붙으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그래서 일정한 강도로 추세가 형성되면 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자, 연두색으로 우리 표시하기로 했는데 ADX를요. 오로지 추세의 강도만을 나타내 준다고 했어요. ADX의 값이 지금 상승 중에 있다면 주가가 상승 중일 수도 있고 하락 중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 하락도 강해지는 거고 상승도 강해지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안 됩니다.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30을 외워두세요. 일반적으로 ADX가 30 미만이라는 것은 일단 추세가 없는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의 방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도 사실은 초창기 교재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25%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면서 최근 30%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25%로 수정할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ADX가 30을 넘어서 있다면 그 추세가 거역할 수 없는 추세다.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ADX가 30을 넘어서 있어요. 그럼 어떻다? 이것도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매도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외워두실 수치가 있는데 30 말고 50이라는 수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죠. 이 쇠 있죠. 쇠, 철의 이제 탄소의 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무쇠가 되면요. 이게 잘 부러지죠.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세가 강한 건 좋은데 너무 강해서 50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부러지면 돌이켜지기가 어려운 수치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뭐 심하게 아파도 곧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단 아프게 되면요. 고비를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거 ADX도 마찬가지입니다. 50 미만에서는 추세가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일단 꺾이다가 또 다시 또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ADX가 50을 넘어서게 되면 이미 추세는 늙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꺾이게 되면 이후로 추세가 완전 반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 아래쪽에 붉은색 화살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래요. 여기 보시면 ADX가 순간적으로 50 이상으로,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50 이상으로 오르고 있죠. 사실 이것도 초창기 그 교재에는 40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형주들도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바람에 기준을 50 이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추세가 엄청 강해지고 50을 훌쩍 넘어서니까 이거는 이제 노쇠한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세가 꺾이고는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50 넘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꺾이는 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50이라고 말씀드렸더니 50 넘으면 무조건 매수한다, 무조건 매도한다 이렇게 덜컥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꺾이지 않고 간다면 60이나 70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 추세 강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50을 넘어선 상황에서 꺾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을 넘어선 상태에서 꺾이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50을 넘어선 상태에서 꺾이게 되면 어지간하면 꺾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단지 확률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DMI와 관련된 조금 복잡한 기초 이론 공부 다 끝났습니다. DMI의 구성원 중에서 ADXR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건 ADX를 한 번 더 스무싱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계산 시작 시점의 ADX와 그리고 당일의 ADX를 더해서 2로 나눈 수치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요소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무시한다면 여러분들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적용을 시켜봤는데 그닥 유의미한 신호를 주지 못했어요. 차트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기만 하죠. 지금까지 DMI를 분석해 본 결과 개발 취지에 약간 허점은 있었지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지표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루했던 이 이론 공부는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요. DMI가 어째서 저점 포착의 귀신이라는 닉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그 찐한 맛을 다음 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